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1단원 끝나고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나라 경제. 오른쪽에 사진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강이 기적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경제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경제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흔히 우리가 돈을 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한다, 우리나라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이렇게 다리도 많고 아파트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모습이죠.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그 다음 수많은 자동차,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 발전의 모습을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밑에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서울입니다. 바로 1950년에 있었던 바로 이게 6.25 전쟁 사진이죠. 이 당시에는 서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파괴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 한복판. 요 건물이 바로 경복궁 앞에 있는 일본이 세웠던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이 당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서울 경복궁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다 부셔져서 폐허가 돼버렸죠. 전쟁을 겪다 보니 당연히 잘 사는 나라도 되게 어려웠을 것이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겠죠. 자, 근데 이제 제철 산업이라는 것을 발달시키기 시작했다. 제철 산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 만들어내는 거야? 바로 이 철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야. 철이 그럼 왜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쇠라는 거잖아요. 이게 쇠.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학교, 자동차도 쇠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모든 그런 물건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이 쇠를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세를 외치고 있죠. 여러분이 가끔 TV 광고에서 보시면은 혹시 포스코라고 하는 아마 기업의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쇠를 만드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죠? 네. 그 다음 또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발달해 가냐, 이렇게 가난했던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 또 중화학 산업으로 또 발달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기계들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중화학 산업이 조금 헷갈리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름을 정유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기름을 우리나라 땅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갖고 와서 이 기름을 우리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나눠요.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등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름을 만들어내는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할 때 쓰는 그런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중화학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거니까. 그러면 우리 1960년 6.25 전쟁 때는 이런 제철 산업이나 중화학 산업은 없었겠죠. 그치, 이렇게 전쟁통에 다 부셔졌고 이 당시에는 기술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노력해 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이런 사진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그치? 극복하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뭐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풍요롭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이런 국가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발전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을까,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영향을 주고받는데 과연 어떻게 경제 교류를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이죠.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보세요. 6.25 전쟁 이후에는 바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치? 집과 건물도 보면 다 부셔져 버렸고요. 먹고 입을 것도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제철 산업도 발달시키고 중화학 산업, 인공지능도 발달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치? 여러분 요즘에 뭐 굶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노력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했죠. 국민 모두. 즉 개인이 모두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엄청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 그 다음 또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누가 노력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공장을 세우고 수출을 하고 이런 거에 활동을 하는 바로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다. 이 기업들이 바로 공장을 세우고 또 그 다음 새로운 신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 또 넘겨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와 70년대의 우표입니다. 이때 6,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950년대는 바로 한국전쟁을 겪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우표에서 이때 여기 1965년이네요. 그쵸? 자, 대한민국 우표에서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적어 있는 게 이렇게 수출이라는 말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영어가 Made in Korea. 수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다가 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Made in Korea,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걸 배에 싣고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결국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5년 단위로 뭘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 계획을 세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표 보시면
자, 두 번째는 69년에 만들었네요. 2차 5개년 계획. 그치? 1차가 끝나고 또 2차로 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이때는 자동차도 만들겠다. 그치?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뭔가 기계를 많이 만들겠다. 그런 복잡한 기계들을 만들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기계 공업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기계를 많이 발전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그쵸? 현대자동차.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1969년 이때부터 꾸준히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세 번째, 그 다음 서울과 부산 간에 바로 고속도로를 만들었네요. 이 고속도로가 바로 무슨 고속도로일까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죠. 네. 많은 물건을 빨리빨리 나르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고속도로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자, 농촌도 역시 이제 기계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그치?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에서. 그 다음 여기 우유를 하거나 이렇게 소를 키울 때도 이렇게 공장처럼 활용하는 농촌 경제를 또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3차 5개년 계획. 그래서 농촌도 현대화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을 보시면은 포항종합제철 공장 준공기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포항제철이 바로 뭘 만드는 곳이다? 철. 그래서 쇠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저렇게 저 쇳물을 엄청나게 온도도 높고, 그치? 저 쇳물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온도를 잘못하면 쇠가 너무 쉽게 휘어버리거나 부셔지면 안 되니까 오래가고 튼튼한 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철을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고, 많은 나라들에게 바로 저런 쇠를 팔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자, 1977년에는 수출을 무려 100억 불이나 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다른 나라에게 수출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요하게 했던 것은 바로 다른 나라에 이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바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오고 있다. 위에 우표 중 하나를 골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선생님이 방금 다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드는 뭐 그런 생각 같은 걸 한 줄을 적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 물론 선생님도 1960년대, 70년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역시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표라든지 뭐 사진이나 동영상 아니면 뭐 역사 시간이나 이럴 때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발전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줄 정도 남겨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거 수출하면서 살거든요. 왜? 아까 본 요 자동차, 우리 현대자동차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든요. 그 다음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공장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러 갈 때 서울 놀러 가거나 에버랜드 놀러 가거나 할 때 여러분 서울 경기도 들어가려면 경부고속도로 아마 다 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농촌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농기계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우유 한 번씩 다 마셔봤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살고 있는 집 교실에 다 포항제철에서 만든 이런 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의 생활과 꼭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그냥 공부라고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그것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진정한 배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야 더 배움이다
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오, 해외 판매 무려 몇 대인지 한번 볼까요? 이 자동차들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무려 지금 여기에 자동차를 5천만 대를 팔았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자동차를 5천만 대를 다른 나라에 팔았대. 우리나라 인구 앵앵앵 하는 여러분도 차를 한 대씩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지.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겠죠. 바로 이 장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바로 다른 나라에 뭐 하려고 아까 말했지? 수출하려고 배 싣고 있는 모습이죠. 그치? 엄청나게 자동차가 많지, 그치? 배도 엄청나게 크고. 위 사진을 보고 알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거지. 즉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바로 이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고도 남는 거야. 그치? 생산량이 늘어났다. 만드는 양을 생산량이라고 해요. 이 생산량이 늘어나서 결국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했다. 수출을 활발히 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파니까 우리나라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 근처에 있는 북한만 해도 자기 나라 자동차 못 만들고요. 중국도 자동차를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들 몇 개 정도 생각해보면 자동차 만드는 기술력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이죠. BMW, 아우디, 벤츠 이런 것들 다 독일이에요. 독일이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두 번째로 또 잘 만든다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도 자동차 잘 만든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또 근처에 있는 일본 자동차 전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많이 팔려 있고 기술력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만든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도 또 다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 다 자동차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 이외에는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나라 거의 없고요. 남아메리카에서도 뭐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나라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암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현대 자동차로 암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